반도체 전략 필요하시죠? 오늘 삼성전자는 21만 원, 6% 상승해서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100만 원 선 넘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9%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실적 발표 났는데 반도체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실적 날 때마다 생각나는 분, 그래서 빨리 여쭤봐야겠다. 또 혹시 관점은 바뀌셨나 이렇게 궁금했는데 어제 실적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왔습니다. 최고, 최초 이런 기록을 깼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네. 한 달 전에 마이크론에서 이미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이고, 실은 반도체 부분의 매출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근데 영업이익률이 훨씬 낮았기 때문에 네. 총액에서도 밀렸던 건데,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다고 하면 워낙 볼륨 자체가 2배이기 때문에 총액으로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훨씬 더 유리한 네. 고지에 있는 게 맞는 거고요. 예. 그래도 사실은 아마도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은 더 나온 것으로 지금 공가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디에서 이렇게 잘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죠. 예.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도 파운더리는 적자인 것으로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모바일 같은 경우는 메모리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마진이 축소되면서 사실은 판매는 신제품 효과가 있어서 팔렸겠지만 사실 마진율에 있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쪽에서는 아마도 지난 분기보다 더 실적이 악화됐을, 그러니까 흑자 폭이 좀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결국엔 나머지 대부분의 실적은 반도체 메모리에서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실적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었는데 디램과 낸드 이쪽은 어떻게 좀 보세요?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사실은 그동안 훨씬 더 가파르게 올랐었고 낸드는 그에 비해서 좀 주춤했었는데 네네네네. 최근에 디램이 오히려 조금 주춤해지고 낸드가 더 빠르게 상승하는 역전 형상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디램과 낸드가 약간 피크도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디램이요? 게 디램과 낸드가 네. 피크. 예. 그러니까 지금 수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미 작년 하반기에 둘 다 이미 수요는 감소로 돌아섰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하강이 시작됐거든요. 사이클상으로는. 근데 디램 같은 경우는 수출로 봤을 때 물량의 피크아웃이 6월이었었고 낸드는 12월이었으니까 6개월 정도. 예. 그래서 만약에 가격의 피크아웃도 아마도 올해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디램이 먼저 피크아웃되고 낸드가 또 몇 개월 뒤에 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 꽤 많이 올렸더라고요. 180만 원으로 올려잡으면서 이게 낸드가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올해 영업이익률 추정치 한 61%로 보면서 2005년 이후 최고치 나타나면서 2분기부터 HBM의 이익률을 상회할 것이다. 뭐 이런 데이터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 의미가 있을까요? 낸드가 네. 그동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디램하고 비교해 보면 항상 수익률이 낮아요. 네. 낸드가.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 자체가 디램이 낸드보다 같은 용량에서 10배 정도 비싼 제품이고요. 네. 그만큼 만들기 좀 어려운 제품이고 성능도 좋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근데 사실 제조 원가가 10배가 되진 않거든요. 똑같이 실리콘 웨이퍼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디램이 더 마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 근데 최근에 들어서 사실은 이제 낸드 쪽에서 워낙 가격 말씀드렸지만 디램보다 더 뒤늦게 발동이 걸렸다. 네네. 가격 상승이. 네. 그래서 낸드 쪽의 수익성이 좀 빠르게 높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하이닉스가 최근 2년을 제외하면 디램이 흑자를 낼 때도 낸드는 거의 적자였었습니다. 그만큼 마진율에 적자였었고 삼성전자는 아마 낸드도 흑자를 계속 유지했던 것으로 아주 불황기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판단되고 있어서 결국에는 가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뒤늦게 발동 걸린 낸드가 또 지금은 또 효자가 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디램과 낸드 시장 점유율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시장 점유율로 놓고 보면 이제 이 네. 부분은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격이 상승한 거는 사실상 수요가 좋아서 끌고 갔다기보다는 수요는 뭐 비슷비슷한 수준인데 생산 공급을 굉장히 축소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감산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감산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중국과 마이크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라는 거는 많이 만들어 파는 쪽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가장 빠르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건 중국. 중국. 그리고 마이크론은
사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감산이. 감산 네. 효과가 지금 4년이나 되다 보니까 네. 지금도 감산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 점유율은 한국 기업들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는 이제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주도적인 힘, 파워가 점점 약해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이 힘이잖아요. 가격 결정권도 가질 수 있는 거고, 근데 점점 점유율이 낮아지면 나중에는 한국 기업들이 가격 결정권 자체를 이제 놓치는 거죠. 넘어가 버린 거죠. 외국 기업들한테.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사실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우리가 좀 시장 점유율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P4, 평택,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청주 공장, 이런 공장 증설에 따른 물량 증가, 이런 부분을 좀 언급하던데 좀 맥이 다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공급은 네. 공장은 그동안도 계속 지었어요. 네. 감산이라는 게 생산량을 줄였다는 거지 공장 계속 지었다는 게 네. 통계청 자료도 나와요. 그래요? 생산 캐파는 똑같은 기울기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네.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데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가동률 계속 낮아지는 상황인 거고, 그런 반면에 이제 중국이나 마이크론은 공장도 계속 지으면서 100%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물량에 있어서 상승폭이 컸던 거죠. 네. 그러니까 박사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그런 리스크, 이런 그러니까 지금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보면은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가격 인상 때문에 지금 뭐 파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 하락이 시작됐을 때 그때 갔을 때 진짜 실력이 나올 텐데 그때 우린 쪼그라져 있다는 거죠. 예. 공급관이 심해져 있을 때 그때 덩치가 큰 애들이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한국 기업들은 짧게 보면서 굉장히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것 같지만 네. 4, 5년 뒤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는 지금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좀 궁금한 이슈가 좀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아성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최근 근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아주 가까이는 간밤에 이 브로드컴, AI, AJ 그 맞춤형 반도체 어떻게 보면은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구글과 엔트로픽의 AI 동맹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됐거든요. 그 이슈가 하나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던진 1비트 그게 이제 날카로운 창이 꽂혀서 엔비디아 아성이 무너진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런 복합적인 이슈가 어쨌든 있는데 이게 혹여나 삼전 하이닉스의 HBM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렇게 좀 연결이 가능할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사실 얼마 전에 네. 그 구글에서 터보 퀀트 발표했을 네, 때 네, 네. 사실은 많이 출렁거렸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무슨 메모리 수요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을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시장에 충격을 받았냐 하면 앞으로의 방향성이 점점 명확해진다는 거죠. 네. AI 칩 시장의 방향성은 고성능 칩이 아니라 고효율 칩 쪽으로 간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발표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네. 지금 보면은 인텔도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GPU 중심이 아니라 NPU 계열로 다 돌아서고 있다. 그게 뭐냐면 이제 GPU 가지고는 우리가 가격이라든지 너무 전력 소모나 비싸니까. 발열 같은 네, 것 때문에 네, 네. 이걸 메인으로 쓸 수는 없다. 보조로 쓸 수 있을지언정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아직은 안 되고 있죠. 여전히 GPU 위주로 갈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근데 네. GPU는 아무리 해도 결국에는 전력 소모가 많고 비쌀 수밖에 없고 네네네. 그다음에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아직 용량이 커지지 않으면 성능이 안 나오는 게 GPU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예 틀어서 다른 쪽으로 지금 접근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고효율 칩이 메인이 되고 했을 때 엔비디아 물론 1차적으로 타격을 받겠지만 마찬가지로 그 고효율 칩에는 HBM이 절대 안 들어갈 겁니다. 네. 기껏 가격을 싸게 하고 전력성을 줄였는데 그 무거운 HBM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LPDDR로 가든지 아예 D램이 아닌 다른 메모리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서 이제 본격적인 AI 시장이 성장할 때쯤 되면은 엔비디아의 GPU나 HBM은 사실상은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다. 니치 마켓이 될지 모르겠지만 메인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의미 있게 봤던 문장이 뭐였냐면 좀 읽어드릴게요. 연산 비용을 100분의 1로 낮추고 메모리의 의존도를 무력화하는 이 기술적인 특이점은 HBM의 사활을 건 한국 반도체의 전략적인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이건 사실은 제가 그 논문을 이제 저도 보긴 했는데 네네네. 이게 지금 요약본을 본 거라서 네. 전체 페이퍼를 봐야지 이 기술이 과연 어떻게 구동되는 거고 네네. 현실성이 있는 건지 네.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적인 발표인 거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과거 이론적으로만 가능했던 거를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칩을 본인들이 이제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가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예. 저도 지금 섣불리 판단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AI 칩에서 굉장히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고 용량이 무거워지는 게 데이터 하나하나 차지하는 용량이 커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파이 하나면은 정밀하게 하려면 무한 소수다 보니까 뭐 소수 숫자 뭐 20짜리, 30짜리까지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우주항공 같은 곳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 나왔던 이제 터보 퀀트가 굉장히 압축해서 데이터를 사실 어떻게 보면 품질을 떨어뜨려 가지고 가볍게 만들었다는 얘기인 네, 건데 네. 지금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예 데이터 방식 자체를 바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뭐 소수가 있는 부동점 소수라고 부동 소수점이라고 하는데 이걸 아예 쓰지 않고 마이너스 1, 0, 1 단 이 세 개의 숫자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의 값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변환했고 자기들은 이제 곱하기도 필요 없고 더하기만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데이터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연산한 후에도. 근데 이게 기본 원리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사실은 전문가들 평가가 조금은 더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AI 그 압축 기술 터보 퀀트랑 같은 개념이 아니긴 전혀 하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예, 다른 네. 개념이긴 하지만 메모리 수요 위축에는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모리 수요가 위축된다기보다는 네. 이제 메모리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네. 것에서 이제 다른 제품들이 각광을 받을 거라는 거죠. HBM은 아닐 거라는 거고 네. GPU는 아닐 거라는 걸 얘기하는 네, 거고 그래서 네. 방향성은 확실하게 그쪽으로 간다. 예. 근데 지금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뭔가 초기에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얼리 어답터들은 비싸도 사거든요. 네. 지금이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장이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비싼 가격 갖고는 안 돼라는 시기가 이제 곧 온다는 거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GPU 기반은 힘들다. HBM 기반도 힘들다라는 방향성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실은 엔비디아나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를 누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최근 뭐 외국계 증권사가 혹은 국내 증권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봤을 때 가격이 메모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실적을 확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올리기도 하는 건데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또 방증해 그것하고 주시는 별개입니다. 그거랑 어떻게 네. 다른? 지금 메모리 가격은 예. 단순히 공급 부족이라 예. 이거는 공급량이 조금만 늘면은 AI하고 상관없이 곧바로 가격은 하락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장차 AI 칩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됐을 때에 GPU와 HBM이 주인이 되기 힘들 거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고 메모리가 가격과 상관없이 예. 조만간 하락할 겁니다. 그렇군요. 단기간에 1년 네, 이내에. 네, 보수적으로 봐주셨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여지나요? 가격이 하락하기 전까지는 계속 실적이 좋아질 건데 네. 이제 문제는 어느 시점은 정확하게 몇 월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분명히 멀지 않은 시간 안에 피크아웃이 될 거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다. 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리고 떨어질 때 그래 우리가 충격은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올수록 거꾸로 실적이 악화될 때 충격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사실은 물건을 많이 팔아서도 아니고 단순한 가격 효과로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가격이 하락하게 됐을 때 충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투자 전략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서서 중국 마이크론 업체까지 좀 거론을 해주셨는데 시장 점유율 그런 부분에서 리스키한 부분까지 국내 업체들 언급해 주셨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바라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제가 예. 투자 전문가는 아닌데 네. 반도체주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 사실은 정확한 높이는 알 수 없지만 네. 결국엔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아요. 메모리 가격 피크 아웃이 먼저 올 거냐, 증권사들이 예상했던 목표 주가 오르는 게 먼저일 거냐. 만약 피크 아웃이 먼저 올라간다면 목표 주가까지 못 올라가죠. 그렇죠. 그다음부터 하락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근데 만약에 피크 아웃보다 전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한 2배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네, 몇 네. 개월 사이에 2배가 올라갈 수 있을까 주가가? 그러려면 코스피가 한 8천 돼야 될 텐데 8천. 그 정도.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저는 네. 사실은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소부장 섹터 쪽으로도 또 한번 여쭤볼게요. 반도체 소부장 섹터는 소부장이라 네. 우리가 사실은 뭐 편하게 붙여서 얘기를 하지만 소재와 장비 업체들은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장비 업체들은 저는 사실은 올해 내년까지도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칩메이커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네, 네. 그 번 돈을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 대비 한 절반 수준밖에 지난 3년 동안 투자를 못했던 것들을 이제 돈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칩메이커들이 만약에 올해 실적 피크아웃되고 내년부터 하락한다 하더라도 장비 투자는 내년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업체들은 좋은데 소재 업체들은 사실상 생산에 들어가는 공정에 들어가는 웨이퍼나 특수가스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네. 많이 만들어야지 실적이 좋은 그렇죠. 건데 네. 지금 가동률을 70% 정도에선 실적 좋게 나올 수가 없고 이거는 결국에는 한국 기업들이 언제 가동률을 높여서 생산을 정상화하느냐에 따라서 소재 업체들은 그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순간 이런 리스크는 뭐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네. 쪽에서는 그거는 그렇네요. 네. 그거는 사실은 네. 사실은 일시적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쟁이 지금 오늘 2주간 휴전하기로 했지만 네네네. 그래서 오늘 폭등을 하고 있지만 전쟁이 조금 더 오래 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기업들의 본질적으로 큰 그렇군요. 영향을 줄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경기냐, 산업이냐, 어디를 봐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란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제한적인 걸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됐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도 막 오르고 목표 주가 막 뛰는 흐름들 나오다 보니까 하락 사이클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슬슬 접근을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 이쪽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